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축구토토 승무패 59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라이튼 대 입스위치의 경기입니다. 먼저 브라이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아스날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브라이튼입니다. 아스날을 상대로 무승부를 따냈지만 밀러가 부상으로 당했던 점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발베라의 파력이 좋긴 하지만 밀러의 부재는 꽤나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공격진의 폼이 나쁘지 않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스위치입니다. 지난 라운드 풀럼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이스위치입니다. 답답한 경기력이었지만 확실한 공격 패턴은 있는 이스위치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성 공격수들의 활약은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스트라이커 리암 델랍은 주목해 볼 만한 선수일 것 같습니다. 두 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브라이튼이 전력과 경기력은 앞서지만 부상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승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레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먼저 크리스탈 팰리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첼시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상대가 기회를 많이 놓치긴 했지만 잘 버틴 경기였습니다. 신의 와일튼이 부상으로 출전은 불투명하지만 두쿠레가 있다는 점에서 큰 걱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레스터시티입니다. 지난 라운드 빌라를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한 레스터인데요. 많은 찬스들을 내주면서 경기력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다카가 부상인 점에서 노장 제이미 바디가 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이미 바디에게 의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경기력이 올라오지 못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경기력이 좋은 팰리스, 반면 레스터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풀럼 대 웨스트햄의 경기입니다. 먼저 풀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입스위치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풀럼입니다. 스킹팀을 상대로 꽤나 답답했던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드리블이 좋은 아다마 트라오레가 폼이 좋은 것은 인상적입니다. 최근 경기력만 보면 전력은 확실히 상승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웨스트햄입니다. 지난 라운드 맨시티를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던 웨스트햄인데요. 전력은 강해진 티가 나지만 아직까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필 크로커의 부상으로 출전을 좀 불투명해 보입니다. 지난 경기 안토니오가 매우 아쉬웠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필 크로커의 결장은 꽤나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두 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력은 웨스트햄이 강하지만 필 크로커의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공격력이 답답할 수 있는 웨스트햄입니다. 이번 경기는 풀럼의 무패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알라베스의 경기인데요. 먼저 에스파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라요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에스파뇰입니다. 경기 막판에 득점을 성공하면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근 원정에서 AT 마드리드와 무승부를 거두는 등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전 수비수 칼레오로랑 그리고 칼브리라가 이제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수비력 약화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알라베스입니다. 지난 라운드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둔 알라베스인데요. 연승으로 기세가 좋습니다. 역습으로 재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가 이탈한 에스파뇰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급은 에스파뇰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흐름도 에스파뇰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알라베스의 역습을 경계하면서 소극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에스파뇰입니다. 주전 수비수들의 부상 이탈로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에스파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아스톤빌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아스톤빌라인데요. 확실히 체급의 차이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카마라, 캐시, 베일리 등 부상자가 많습니다. 특히 베일리는 부상으로 측면 공격 파괴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에버튼입니다. 지난 라운드 본머스를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한 에버튼인데요. 3경기 실점으로 수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브레스웨이트 그리고 패터슨, 콜먼과 같은 수비의 핵심 자원들이 부상이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또한 에버튼이 지금 상황이 워낙 좋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분상 변수가 크지만 에버튼의 수비가 이제 빌라의 공격에 비해 훨씬 허약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충분히 승리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헤타페의 경기인데요. 먼저 세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지로나를 상대로 0대2 패배를 기록한 세비야입니다. 공격 쪽에서 답답함은 여전합니다. 사울의 징계로 결장을 하고 로콩가와 그리고 소우가 부상이기 때문에 중원의 파괴력도 많이 떨어진 세비야입니다.
다음은 헤타페입니다. 지난 라운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헤타페인데요. 헤타페는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력은 안정적이지만 마요랄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력은 매우 빈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력이 매우 약하지만 그래도 전력이 조금 앞서고 있는 세비야가 그나마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면서 이번 경기는 세비야의 승리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본머스 대 첼시의 경기인데요. 먼저 본머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에버튼을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둔 본머스인데요. 최근 보여주고 있는 공격력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전술적으로 매우 인상적인 본머스지만 새로 영입한 공격수 에바니 옥성은 아직 별다른 활약이 없다는 것이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첼시입니다. 지난 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첼시인데요. 또다시 빅찬 스미스의 발목을 잡히면서 팰리스와 무승부를 거뒀던 첼시입니다. 기회는 참 많이 만들었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잭슨 선수의 마무리 능력이 너낙 떨어지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공격력이 인상적이나 그래도 첼시의 공격 퀄리티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선수들의 퀄리티도 첼시가 그나마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본머스의 패배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